볼커의 SD 강좌. 네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텀입니다. 자, 오늘은 볼커스텀의 라이브 SD 강좌, 드디어 SD 건담 외전의 마지막 편까지 왔습니다. 지크지온 편의 4부에 해당하는 마지막 이야기, 빛의 기사 편의 이야기를 준비했거든요. 자, 이 얘기 한번 우리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이렇게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 21화고요. SD 건담 외전 지크지온 편, 이제 빛의 기사의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포인터를 좀 띄워놓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 화면이 이제 제대로 됐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지크지온 편 얘기를 쭉 봐왔습니다. 자, 빛의 기사 편이고요. 자, 그 안에 얘기를 간단히 정리하기 이전에 일단 한번 우리 SD 건담 외전 얘기를 정리해 보죠. 먼 옛날, 아주 이제 과거 얘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 옛날 이 스타드카 월드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용감한 젊은이가 떨쳐 일어나서 마왕을 물리치고, 즉 악의 조직들을 다 물리치고 스타드카 월드의 평화를 되찾아 주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의 주인공 용사의 이름은 건담이라고 전해집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두 명의 캐릭터는 그간 진행되었던 이제 여러 작품들에서 이 용사 건담으로서 그려졌던 캐릭터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캐릭터는 인디 건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코믹스판에서 용사 건담으로 그려진 친구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나중에 이제 스페리올 크로니클을 위시해서 이제 카드다스가 더 전개되면서 나오게 된 용사 건담입니다. 지금은 이제 오른쪽이 이제 정식 설정으로 돼 있고 왼쪽은 일종의 잊혀진 설정으로 돼 있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해서 따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하여간 이제 건담이라는 용사가 있는 세계, 그런 전설을 갖고 있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전설이 있는 데에서 이제 새롭게 오랜 시간이 흘립니다. 그때로 더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스타드카 월드의 변경에 위치하고 있는 라크로아 왕국. 이 왕국은 대대로 용사 건담이 사용했다고 하는 전설의 무기, 바로 이 전자스피어가 봉인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용사 건담도 이곳을 지나갔던가 아니면 싸움의 끝에서 여기에 무기를 봉인하고 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어느 날 이 라크로아 왕국에 건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왕, 즉 마왕 사탄 건담이죠. 사탄 건담이 나타나서 지온족을 이끌고 라크로아를 위협하였습니다. 그때 똑같이 건담이란 이름을 가진 기사가 나타나서 과거 용사 건담이 사용했다고 하는 세 개의 신기, 불꽃의 검, 안개의 갑옷, 힘의 방패를 모아 마왕 사탄 건담, 즉 블랙 드래곤이죠. 블랙 드래곤을 무찌릅니다. 이게 이제 라크로아의 용사편 이야기였죠. 한편 이런 새로운 용사가 탄생을 했던 거죠. 이 용사는 이후 나이트 건담, 이 새로운 용사는 왕국을 습격한 전설의 거인의 뒤를 쫓아서 빛의 활과 빛의 화살을 이용해서 이 거인도 잠재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설의 거인 편의 이야기였어요. 한편 노아 지방에서는 이 문조 제국과 알가스 왕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라크로아 출신의 나이트 아무로와 용사 건담의 후예인 건담족으로 구성된 이 알가스 기사단의 활약으로 인해서 문조 제국 뒤에서 암약하던 지온족, 그리고 그걸 이끌던 지오 단테를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힘을 합쳐서 이 지오 단테를 물리쳤습니다. 이게 알가스 기사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알가스 기사단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왕 사탄 건담, 그리고 사이코 골렘, 그리고 지오 단테까지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악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스타드카 월드를 위기에 처하도록, 즉 위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이 일련의 사건들 뒤에서 지온족을 이끌고 있는 흑막, 바로 어둠의 황제 지크 지온이 있었습니다. 즉 이제 주인공들, 우리의 용사들, 나이트 건담과 나이트 아무로, 그리고 많은 이 유니온족의 사람들은 다 알게 되죠.
지크지온을 해치우지 않고서는 평화가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크지온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일단 전설의 거인을 물리치고 이제 라크로아 왕국에 돌아온 나이트 건담이 새로운 위기를 맞습니다. 어느 날 나이트 건담이 라크로아 인근 숲을 거닐다가 갑작스런 공격을 받습니다. 그 공격을 한 주체는 바로 이전에 해치운 적이 있었던 나이트 사자비가 다시 부활한 팬텀 사자비였습니다. 형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판넬 같은 걸 날리는 형태로 파업이 됐죠.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숲속의 밤에 이 팬텀 사자비가 다시 유령 사자비죠. 유령 사자비가 나이트 건담을 공격을 합니다. 이 팬텀 사자비는 너무나 강력해서 나이트 건담이 결국 패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두 개 남아있었던 힘의 방패와 안개의 갑옷이 모두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엄청 강력해진 거죠. 그리고 패배해서 쓰러진 나이트 건담을 뒤로 하고 팬텀 사자비는 이제 곧 다시 마왕 사탄 건담이 부활한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사라지게 됩니다. 원래도 나이트 사자비는 이전에 마왕 사탄 건담의 부하였습니다. 네, 이게 라크로아 용사편에서 이제 나이트 건담의 손에 의해 쓰러졌던 건데 갑자기 유령으로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나이트 건담을 그 심지어 전설의 거인까지 잡았으니까 레벨업도 이제 꽤 된 상태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뿐히 삼신기까지 부수면서 쓰러뜨리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나이트 건담은 쓰러지고요. 이 나이트 건담이 쓰러져 있는 사이에 레빌 왕은 야 이젠 진짜 뭔가 결전을 해야 된다. 지크지온을 확실히 쓰러뜨려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대장장이 템레이를 불러서 이 부서진 나이트 건담의 삼신기의 조각들, 그러니까 나이트 건담의 갑옷과 이런 게 다 부서졌죠. 그런 조각을 모아서 너 대장장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새로운 갑옷을 만들어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템레이는 이 안개의 갑옷과 힘의 방패의 조각들을 모으고 해서 그걸로 새로운 갑옷을 벼려내게 되지요. 자, 나이트 건담은 이제 깨어나게 됩니다. 나이트 건담이 일어나자 레비랑은 지금까지 라크로아의 위기를 2번이나 구해줬죠. 그러니까 마왕 사탄 건담을 해치워 주었고 전설의 거인 사이코 골렘도 해치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2번이나 구한 나이트 건담에게 이 라크로아의 가신이라는 칭호. 그러니까 가신이라는 건 그거죠. 이제 그 집안의 신하라는 건데 이제 왕 직속 신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신 중에서도 최고임을 나타내는 칭호가 바로 버셜입니다. 버셜. 네. 아마 요거는 우주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셜에서 온 말일 거다라고들 보통 추측을 하는데 뭐 공식적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일단 버셜이라는 칭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고 가신. 그러니까 내 거 중에 최고 뭐 이런 거죠. 레비랑의 부하 중에 최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 버셜을 수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와 동시에 왕과의 보검이었던 버셜임을 증명하는 버셜 소드, 그러니까 버셜 소드라는 칼과 템레이가 새롭게 만들어낸 갑옷도 함께 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이트 건담은 버셜 나이트 건담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 이제 들고 있는 장비를 보시면 이제 갑옷이 이제 방패가 없고 양쪽에 어깨 갑옷이 크게 늘어난 형태로 바뀌었죠. 방어력은 당연히 힘의 방패 때보다 더 좋은 그런 갑옷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칼, 요게 이제 버셜 소드를 들고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전자 스피어도 들고 있는데 이 전자 스피어도 기존의 것을 파워업한 거여서 네, 기존의 전자 스피어 더 파워업돼서 이제 이러한 삼지창 형태로까지 변형되도록 이제 파워업도 되었습니다. 요거는 아마 실제로 제품을 구입해 보시면 이렇게 끝이 벌어집니다. 네, 이거는 뭐 레전드 BB 제품을 구입하셔도 BB전사 제품을 구입하셔도 혹은 SDX 제품을 구입하셔도 다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창까지 파워업되고 여러모로 파워업된 나이트 건담의 최종 형태 버셜 나이트 건담이 된 것이죠. 네, 다크 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갈게요. 이렇게 이제 나이트 건담도 장비를 새로 맞추고 이제 최종 결전을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있을 때에 나이트 아무로와 알가스 기사단의 4명, 나이트 알렉스, 검사 제타, 투사 더블 제타, 법술사 뉴가
이제 이 라크로아 왕국에 도착을 합니다. 지난번 알가스 기사단 마지막 편에서 지크지온을 해치우기 위해서 나이트 아무로와 함께 이 4명은 라크로아 왕국으로 향했죠. 그리고 드디어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모여서 원래 이제 나이트 건담이 기억이 없잖아요. 내가 건담이라는 것만 알고 생긴 것도 건담이고 말도 이름은 건담이다만 기억이 나고 아무런 기억이 없다 보니까 일단 이 알가스 기사단 멤버들과 나이트 건담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 나이트 건담이란 자를 알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알가스 기사단은 자신들 외에 건담족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애써 만나게 해줬는데 미안한데 저 친구가 건담족인 건 오케이, 건담족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드카 월드는 넓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세계관은 이제 라크로아 왕국 나왔고 마왕 사탄 건담의 성이 나왔고 전설의 거인이 있는 그라나다 쪽 사막이 나왔고 노아 지방의 문조 제국과 알가스 왕국이 나왔는데 이 정도까지만 해도 아직 다 변경인 거예요. 네, 지금 듀얼 스위퍼님 어서 오십시오. 그 밤안개님이 지금 잠깐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가면은 이제 건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 그렇게까지 설정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조금 마실 것 좀 챙길게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때는 그래도 복선은 깔아놨죠. 다른 곳에 건담족이 또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미안하지만 모르겠다. 라는 겁니다.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크지온 편에서는 건담이 딱 이 5명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라크로아 왕국에서도 건담을 처음 보는 캐릭터고 저렇게 생긴 MS가 있어? 이런 반응이고 이 건담족을 알가스 왕국 가서 본 나이트 아무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거고 이들이 왔는데 서로 잘 모르겠다 뭐 이러는 상황인 거죠. 다만 뭐 모르긴 모르겠지만 서로 다 이제 뭐 우리 다 건담족인 것 같아. 어쨌든 만나서 반가워요. 뭐 이제 요런 느낌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네, 그렇죠. 오토맥스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나중에 가면 건담이 너무 많죠. 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생각해보시면 이때 건담이 지금 나온 5명의 건담 모티브들 한번 보겠습니다. 건담이죠. RX78-2 건담, 제타 건담, 더블 제타 건담, 뉴 건담, 그 다음에 알렉스, NT1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당시에 MSV에서 물론 4호기, 5호기, 6호기, 7호기 설정은 다 있었지만 영상화된 건담 중에서는 이 5개가 다인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0083 나와서 GP01, GP02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정말로 건담이 5개인 거예요. 네. 정말로. 물론 여기에 이제 건담 마크2 정도가 이제 들어올 수 있죠. 그럼 한 6명 정도? 거기에 이제 사이코 건담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때 아무리 세도 한 7, 8명 정도인데 외전에서 사이코 건담은 이미 전설의 거인 사이코 골렘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건담적으로 칠 수가 없고 뭐 그런 차이들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나이트 건담은 자신의 기억을 찾을 수 있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안 된 거죠. 나이트 아무로도 굉장히 실망합니다. 내가 얘네들 딱 데려오면 나이트 건담의 기억도 딱 찾아주고 그래? 너 사실 들었는데 너 우리 옆 동네 마을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개똥이랑 너랑 닮은 것 같아 막 이래가지고 막 엄마 이러고 자꾸 이랬어야 되는데 안 된 거죠. 좀 아쉽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이트 건담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버셜 나이트 건담은 그간 쭉 있으면서 자신이 누군가 열심히 싸우면서도 계속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어쩌면 나는 이 세계 사람이 아닌 것도 같다. 난 뭔가 어딘가 다른 데서 온 것 같다라는 막연한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건담족 후예들이라고 온 알가스 기사단 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몰라? 니네 건담족이라며. 건담족에서도 날 몰라? 그러면 난 정말 딴 데서 왔나 봐. 라는 생각으로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때부터일 것 같은데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마왕 사탄 건담은 그러면 자신의 기억을 갖고 있을까? 걔는 이 세계의 존재일까? 라는 의문도 조금씩 갖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찰나에 어쨌든 이들은 라크로아 왕국과 노아 지방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지금까지 우리가 라크로아의 용사편, 전설의 거인편, 그다음에 알가스 기사단 편을 오면서 일어났던 여러 지크지온, 즉 지온족의 만행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역시 지크지온을 해치워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지크지온 잡으러 가자 이건 괜찮은데 어디 있냐고. 지크지온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고문서를 뒤지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크지온은 이 스타드카 월드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스타드카 월드와는 다른 차원의 세계인 무와 개, 여기서 개는 뭐 이렇게 어떤 뭐 신개, 선개 할 때 그 개죠. 무와라는 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지크지온은 자신의 힘이 강대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지온족이나 몬스터들을 스타드카 월드로 계속 보내곤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지? 갈 방법이 없는 거야. 아 저거 그래 무하게 있는 것까지 알았어. 저길 가야 돼. 근데 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 5명의 건담족이 모이자 나이트 알렉스가 가지고 있었던 인도의 하프, 요게 이제 그 하프거든요. 인도의 하프가 갑자기 스스로 띵 똥띵당 똥띵당 이렇게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하프는 대대로 건담족에게 내려져 왔던 그 건담족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하프예요. 그래서 이름도 인도하는 하프, 인도의 하프인데 이게 이제 그 나마스테 하는 인도가 아닙니다. 인도하다, 사람을 이렇게 데려가다의 인도인데 인도의 하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가스 기사단이 갖고 있는 다른 장비들은 지온 산마단한테서 뺏은 장비들이지만 이 알렉스의 장비만큼은 대대로 건담족에게 내려왔던 장비였던 거죠. 이걸 이제 나이트 알렉스는 잊지 않고 자기 몸에 지니고 챙겨왔는데 그게 이제 건담족들이 모이고 무하게를 어떻게 가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드리링 하고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지 하는 찰나에 여기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요정 키카가 와서 하프가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뭐 말을 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더니 키카가 누군가가 자신을 연주해 주길 원한다 이 하프는 라고 말하고 키카는 나는 몸이 작아서 보시면 알겠지만 몸이 작죠? 네, 사이즈가 안 맞아서 난 이걸 연주할 수 없다 그랬더니 프라하 공주가 나는 요 하프를 연주를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인도의 하프를 받아서 드리링 하고 연주를 합니다. 그러자 그 연주 끝에 라크로아성 상공에 무하게로 가는 차원의 문이 촥 하고 열리는 거죠. 말하자면 이 하프는 제대로 선택받은 자들이 모여서 건담족이죠. 건담족들이 모였을 때 바른 심성을 가진 자가 연주를 하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그러니까 무하게로 가는 그런 하프가 아니라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하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하게로 가는 차원의 문도 열린 거죠. 지금 다들 무하게로 가서 지크지온을 잡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 응해서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잠깐 여담이지만 SDX로 발매되었던 나이트 알렉스를 구매하시면 당연히 인도의 하프도 들어있고 프라우 히메도 들어있습니다. 프라우 히메가 나이트 알렉스한테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왜 나이트 알렉스에 있는데 프라우 히메가 들어있지? 프라우 공주가 들어있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는 이 프라우 공주가 이 인도의 하프를 연주하니까 그래서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종의 워프 게이트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선택된 자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선택된 자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가고 싶은 곳이 있을 때 마음이 바른 자가 연주를 해주면 이라는, 심지어 사용 설명서는 남기지 않고 그냥 하프만 남아서 오는 그런,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가 없었는데 우연히 그 3가지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던 거죠. 뭐 이런 게 이제 전설의 뭐 도구이지 않겠습니까? 딱 상황에 맞게 예언처럼 되는. 그래서 이제 무하게로 갈 방법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이트 건담과 알가스 기사단은 우리가 반드시 지크지온을 쓰러뜨리겠습니다 라는 강한 의지를 다지고 차원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동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이들이 강하긴 강하지만 다른 동료들도 있으면 좋고, 그리고 우리의 나이트 아무로군, 그간 많이 파워업했어요. 많이 파워업했어요. 그래서 나이트 아무로도 이 차원의 문을 따라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차원문은 선택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 아모로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튕겨 나오죠. 예, 튕겨 나오죠. 그래서 나이트 아모로를 비롯해서 전사 건캐논, 뭐 승려 건탱크, 짐 스나이퍼 커스텀, 엘프, 짐 스나이퍼 커스텀, 뭐 무투가 네모, 나이트 세이라, 나이트 슬래거, 뭐 수많은 동료들이 있지만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오로지 버셜 라이트 건담과 알가스 기사단 사인, 예, 나이트 알렉스, 검사 제타, 투사 더블 제타, 법술사 뉴만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나이트 아모로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분해합니다. 나도 가서 같이 싸울 건데, 나도 같이 싸울 거야. 근데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하죠. 앞만 봐도 이게 이제 인도의 하프가 이제 건담족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워프 게이트를 열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로는 이제 건담족이 아니죠. 예, 인간족이다 보니까 통과를 못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멤버는 정해졌습니다. 이제 최후의 결전을 치를 멤버는 건담 5명 딱 남았죠. 이들이 이제 무하계로 넘어가서 이제 결전을 치릅니다. 자, 무하계에 도착한 나이트 건담들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지온족들과 싸우면서 그 무하계에 있는 지크 지온의 본거지, 이 탑이거든요. 티탄의 마탑이라고 부릅니다. 네, 티탄지겠죠? 그러니까 거인의 마탑인데 티탄이 거인이잖아요. 거인의 마의 탑, 거인의 마탑인데 일단 거인의 마탑이긴 한데 이제 티탄의 마탑이라고 그러고 그 제타 건담에 나오는 티탄즈의 그 티탄도 이거거든요. 거인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름을 참 이름 요 패러디를 잘해요. 그래서 이 티탄의 마탑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뭐 이소룡 같은 거죠. 5층 탑에 고수들을 하나씩 해치우면서 위로 올라가는 전형적인 RPG 구성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애들과 싸우면서 올라갔는가? 아, 이제 주인공들이 강해져서 뭐 이른바 무쌍 찍으면서 달려주십니다. 예, 그간은 뭐 하나 해치울 때마다 그런 거 없어요. 달자 이러고 5명의 특공대가 딱 들어가서 쓸고 다닙니다. 자, 누구와 싸워왔는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티탄의 맞답 입구에서는 이 머드 골렘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머드 골렘들과 몬스터, 스톤 즈사들을 싸워서 쓰러뜨리고 지나갔고요. 애니메이션에 보면 머드 골렘이 한 열댓 명은 나와요. 얘가 지난번 사이코 골렘하고 싸울 때는 이거 하나 해치우는데도 막 모든 멤버가 달려들어 싸웠는데 지금 뭐 그냥 막 쫙쫙 해치웁니다. 레벨업이 된 거죠. RPG는 레벨이 깡패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을 해치우고 갔고 그 다음으로는 강철의 방. 첫 번째 도착한 곳의 이름이 강철의 방인데 강철의 방에서는 투사 도벤울프, 나이트 햄머, 전사 바이아라, 전사 자쿠스리, 전사 가부스레이들이 나오는데 이들도 해치웁니다. 아, 이제는 뭐 등장하면 다 해치워요. 강해졌죠. 그 다음으로 올라간 방은 이제 홍동의 방. 그러니까 여기서 동은 이제 우리가 금은동 할 때 동이에요. 홍동의 방에서는 몬스터 캐틀 함부라비와 몬스터 히드라 자쿠. 이 히드라 자쿠는 굉장히 거대한 캐릭터입니다. 주인공들 사이즈가 요 한 발 정도 되는데도 이들을 다 쓰러뜨리게 되죠. 아, 이제 점점 최종전으로 가는 느낌이 나죠. 이들을 쓰러뜨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백은의 방이라고 거울로 이루어진 방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들을 맞닥뜨린 것들이 누구냐면 투사 캠퍼와 섀도우 몬스터입니다. 언제나 이 RPG에 꼭 등장하는 적이죠. 자신의 모습과 똑같이 복제된 그림자 몬스터들. 그래서 섀도우 버셜 라이트, 알렉스 섀도우, 그 다음에 알가스 섀도우들 이렇게 셋이 나와요. 이렇게 부릅니다. 정확한 명칭이 이거여서 그래요. 왠지 모르지만 버셜 라이트만 섀도우 버셜 라이트고 나머지는 다 알렉스 섀도우, 알가스 섀도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과 이 그렇죠. 뭐 어쨌든 이 공간에서 이들까지 해치우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카피한 몬스터들도 해치우고 그 사이에 숨어서 자신들을 같이 괴롭히던 투사 캠퍼까지도 깔끔하게 해치웁니다. 그런 뒤에 드디어 정상을 앞에 두고 이제 은 나왔으면 다음 뭐겠습니까? 황금이죠. 황금의 방에 도착하는데 여기에서는 마도사 게마르크와 주술사 빅잠이라는 2명의 마도사와 싸우게 됩니다. 특히 이 주술사 빅잠은 싸우던 도중에 자기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서 죽어요.
죽어요. 스스로 죽고 그 죽음의 불 속에서 되살아나면서 몬스터 고스트 빅잠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애예요. 이 둘은 같은 애고 주술사 빅잠이 막 싸우다가 자신 몸에 한계가 오니까 불을 확 질러서 자살을 하고 그 안에서 그 불에서 파워업을 해서 다시 나타난 것이 이 몬스터 고스트. 그래 죽어서 고스트입니다. 고스트인 거죠. 네, 고스트. 몬스터 고스트 빅잠으로 나와서 우리의 나이트 건담들을 괴롭히죠. 그렇지만 나이트 건담들은 이제 MP 1700 정도는 가볍게 쓸고 갈 수 있는 자들이 됐기 때문에 이들과 싸웠지만 역시 해치우게 됩니다. 진짜 캐릭터 많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탑의 정상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친구 기억해 주십시오. 지온족 최강이라 불리는 나이트 제논 만사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 이상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 친구 이후로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세요. 이 친구는 기억해 주실 만해요. 네, 이 친구는 뒤에 시리즈에서도 계속 등장합니다. 지온족 최강이라 불렸던 나이트 제논 만사가 나타나서 싸움을 걸고 동시에 지온 친위대 소속인 나이트 알자자, 나이트 가즈알, 나이트 가즈엘이 나타납니다. 이제 막 더블 제타까지 왔어요. 애들 엄청 강하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힘들어도 다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해치우면서 왔는데 이제 이들은 주인공들하고 좀 힘이 비슷비슷한 애들인 겁니다. 이제 좀 비슷비슷해서 쉽게 해치우고 나갈 수 없는 강적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적들을 앞에 두고 알가스 기사단이 한 명씩 맡게 됩니다. 나이트 알렉스가 제논 만사를 맡고 나머지 지온 친위대를 검사 제타, 투사 더블 제타, 법술사 뉴가 각자 한 명씩 맡게 되고 나이트 건담! 여기는 우리에게 맡기고 먼저 가요! 이러면서 버셔 라이트 건담이 마탑의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항상 나오죠? 나를 두고 가라. 그러면서 버셔 라이트 건담은 어쩔 수 없이 미안한 마음을 안고 이들을 뒤로 하고 마탑의 정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드디어 티탄의 마탑의 정상까지 올라오게 된 버셜 나이트 건담. 과연 거기엔 지크지온이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버셜 라이트 건담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크지온이 아니라 삼신기의 하나인 불꽃의 검까지 흡수해서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부활한 마왕 사탄 건담, 즉 네오 블랙 드래곤이었습니다. 빠바밤. 죄송해요. 입으로 욕하면 돼서. 네.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 팬텀 사자비가 얘기했었죠. 팬텀 사자비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왕 사탄 건담은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한 모습이 바로 이 네오 블랙 드래곤인데 특징이 뭐냐면 더 크고 강해진 것도 있지만 자 여기 나와 있는 세 개의 꼬리 보이십니까? 세 개의 꼬리 중에 하나를 보시면 요거 보시면 이게 불꽃의 검이에요. 불꽃의 검에 찔려 죽었죠. 그리고 그 불꽃의 힘에 죽었지만 완전히 죽지 않고 그 힘까지 흡수를 해서 즉 삼신기의 하나의 힘까지 흡수를 해서 더욱 강력하게 부활한 것이었습니다. 실은 이 사탄 건담이 부활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설명할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일단 하지 않고 다음번에 따로 설명하는 걸로 좀 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티탄의 마탑 꼭대기에는 네오 블랙 드래곤이 버셜 라이트 건담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어갈게요. 그래서 네오 블랙 드래곤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자기 인생의 호적수죠. 버셜 라이트 건담 대 네오 블랙 드래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제 둘 다 레벨업 할 때까지 했어요. 마왕도 할 때까지 했고 얘도 할 때까지 했고 이제 정말 최강의 형태가 돼서 둘의 숙명의 싸움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 중에 나이트 건담은 그 얘기를 합니다. 사탄 건담에게 묻죠. 네오 블랙 드래곤이죠. 네오 블랙 드래곤 묻죠. 야 솔직하게 말하자. 나는 솔직히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너는 누군지 아냐? 너는 본인이 누구인지 알고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느냐? 라고 묻는데 네오 블랙 드래곤 얘기합니다. 모른다. 모르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세계를 내가 지배할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정말 욕심만 있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건 어디서 왔건 그런 건 난 알 바 아니고 그건 모르겠지만
내가 눈을 떴는데 이 세계가 있고 나는 이 세계를 지배할 강력한 힘이 있고 그러므로 이 세계는 내가 가지고 내가 지배하는 것이 옳지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거죠. 정말 마왕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 순간에 사실 나이트 건담을 알게 되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세계를 갖고 싶다는 듣지도 않아. 그건 어차피 마왕이니까 뭐 그런 거고 나이트 건담 포인트를 잡는 건 어디겠어요? 너도 네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이게 핵심인 거죠.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런데. 어머, 너도 기억이 없어? 근데 나는 기억이 없는 걸 신경 쓰는 거고 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구나. 요 정도인 거예요. 그러자 나이트 건담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너는 이 세계를 지배하겠다면서 왜 지크지온 같은 사악한 자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냐? 라고 한번 도발을 하는 거예요. 야, 왜? 왜 지금 너 세계 지배할 힘이 있다면서? 근데 너 조금 비속어쓸게요. 너 따까리잖아. 너 지크지온 따까리 아니야? 그러면 이제 사탄 건담이 이제 그걸 두고 열받아서 그러는 거야. 누가 넘버 3래? 뭐 이거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여기서 넘버 2가 아니라 누가 넘버 2래? 내가 넘버 1이야! 이제 이러면서 사탄 건담이 짜증을 내죠. 나는 네오 블랙 드래곤. 야, 누가 내가 지크지온 부활해? 아니야. 야, 스타드카 월드는 내 거고 지크지온 걔도 내가 손볼 거야. 아니야. 내 거지. 내 거야. 웃기지 말라 그래. 야, 누가 걔 부활해? 야, 어디서 들었어? 야, 누가 그래? 그러니까 나이트 건담이 도발을 잘해요. 슬쩍 영린을 건드린 거죠. 너 지크존 부하잖아. 그랬더니 아니라고 화를 내면서 싸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석규 씨 성대모사는 안 돼서 이게 누가 이게 안 돼요. 전 톤도 높잖아요. 안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약간 뭐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누가 보고 있겠죠? 누구겠습니까? 넘버 원이죠. 지크존은 쓱 보고 있습니다. 지크존이 보고 있어요. 네오 블랙 드래곤하고 버전 라이트 건담은 니들 재밌게 놀고 있구나. 놀아. 근데 뭐 사탄 뭐라고? 너 내 부하 아니라고? 말 잘했어? 그래? 내가 왜 넘버원인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나한테 방해가 되는 버전 라이트 건담? 저거 내가 없애지 뭐. 야, 네오 블랙 드래곤 써서 편하게 없앨라고 그랬는데 야, 너도 나한테 반기를 드네. 그래, 이참에 내가 싸그리 밟아주겠어 라면서 직접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지온 문양처럼 된 일종의 사념체로만 나타났었던 지크지온이 직접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바로 요 괴물의 형태, 바로 어둠의 황제 지크지온이 됩니다. 지크지온이 직접 나타나서 야, 버셜라이트, 야, 네가 용사야? 야, 넌 넘버 2야. 니네 그냥 팍! 한 방에 다 공격을 하고 쓰러뜨리게 됩니다. 지크지온은 강력하니까. MP 보세요. 26,000이잖아요. 여러분. 보이세요? 26,000. 우리 사이코 골렘 4,000이었어요, 여러분. 4,000. 지오단테도 그쯤 됐고, 사탄 건담 맨 처음 나올 때 2,000 얼마인가 3,000 얼마였어요. 혼자 2만대. 강력합니다. 대마왕이니까요. 대마왕은 강해야죠. 그래서 공격을 받고 버셜 라이트 건담과 네오 블랙 드래곤이 일단 쓰러집니다. 그런 사이에 이 지크지온과 이둘은 싸우게 되죠. 그리고 싸우던 도중에 알게 됩니다. 갑자기 알게 돼요, 그냥. 원래 쟤랑 나랑 한 몸이구나. 우리는 이 세계에서 왔고 한 몸이었고 어쩌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저 지크지온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탁 하게 됩니다. 둘이서 막 싸우다 보니까 그래요. 뭐 그랬대요. 여기는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그냥 둘이 문득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아마 어떤 직감이었겠죠. 실제로 둘은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원래는 하나의 인물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버셜 라이트 건담은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다시 하나가 되자. 지크지온을 무찌르기 위해선 너의 힘이 필요하다. 네오 블랙 드래곤은 응답합니다. 너랑 나랑 하나가 된다고? 그럼 네 힘도 내 거란 얘기지? 오케이, 콜. 다 내 거야.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게 됩니다. 드디어 갑자기 이 둘이 그걸 생각을 해서 우리는 한 몸이었고 하나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한 그 시점에
빛이 나면서 그 순간 둘은 빛 속에서 하나의 형태로 합쳐지게 됩니다.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되죠. 문제는 이게 지크지온 앞에서 바로 합쳐진 거죠. 지금 전투 중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랬더니 합체 직후의 영향인지 이 둘은 전혀 움직이질 못하고 지크지온의 공격을 막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이제 합체 로봇의 공식을 깨고 있어요. 합체하고 바로 못 싸웁니다. 합체 팍 하고 합체 충격으로 잠깐 어질어질하고 있는 상태에서 막 지크지온은 맘껏 때립니다. 파운딩 하는 거죠. 넌 뭐야? 뭐 니가 합체하면 날 이겨? 합체하면 이겨? 막 이러면서 막 때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위기죠. 이제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올 것 같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왔을 때 그들 앞에 황금의 기사가 나타납니다. 황금의 기사의 정체는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수수께끼의 기사 샤였습니다. 어머 샤였어? 와, 나 지금 전혀 몰랐네. 말하고 너무 민망해. 어쨌든 황금의 기사의 정체는 샤였고요. 수수께끼의 기사 샤였고 이는 이 황금의 기사는 예언자 사라사에게서 기존에 우리 사이코 골렘의 혼이 담겨 있는 루포이의 별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루포이의 별 안에 있는 사이코 골렘의 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건담이라고 속인 거지. 사이코 건담도 건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건 건담인데 아까 인도의 하프가 열어놨던 그거를 이 루포이의 별을 이용해서 나도 건담인데요 하고 속이고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본인은 그냥 사람이죠. 샤아는 사람인데 건담이려니 하고 뭐 백식 갑옷도 입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무화계로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암으로는 못 오지만 샤아는 옵니다. 샤아는 머리가 좋아요. 근데 못 가는 걸 알고 어떻게 가려고 방법을 찾은 거죠. 그래서 갑니다. 가는데 와서 샤아는 건담이 눈을 뜰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루포이의 별에 있는 사이코 골렘의 힘을 이용해서 지크지온을 억누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얼굴 그 투구를 벗은 샤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고양이 귀가 있고 이빨이 있죠. 요 형태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더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그 다음 편에서 다음번에 이 샤의 얘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때 왜 저런 모습이 됐는지 얘기를 할 건데 실제로 저거는 간단히 설명하면 지크지온의 저주에 걸린 모습입니다. 저주에 걸려서 원래는 그냥 사람인데 저런 고양이 형태가 된 거죠. 그거에 대해 앙심을 품고 지크지온을 해치우기 위해 그가 노력해왔고 그래서 지금 그 자신이 원래는 삼신기도 없고 그러고 싶었지만 용사가 나타났으니까 자신은 사이코 골렘의 힘을 이용해서 지크지온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이코 골렘 아까 말씀드렸죠. HP 4000 26,000 대 4,000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지크지온은 사이코 골렘으로 막을 수 있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지크지온인 다시 공격을 하고 거기에 아직 눈을 뜨지 못한 건담도 날아갔고 샤아도 열심히 버텨줬지만 함께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샤아는 그때 아예 무하게 밖으로 튕겨서 날아가 버려요. 다시 했어 들어왔는데 보스한테 한타 때리고 리타이어 합니다. 안타깝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샤아도 레벨업이 안 돼가지고 리타이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샤아는 무하게 밖으로 튕겨나가고 아직 눈을 뜨지 못한 건담은 저 탑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이대로 가면 죽게 생긴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바로 그때 강한 충격 속에서 마침내 건담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건담의 온몸은 황금색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따단 따다다다다단 따다다단 뭐 이런 노래가 나와야겠죠. 이 OVA판 음악인데 따단 따라다단 뭐 이렇게 나오면서 파업을 하고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눈을 뜬 모습 바로 신에게 선택받은 진정한 용사로 각성하는 이 순간 그 이름 나이트 스페리오르 드래곤입니다. 요거는 일단은 스페리오르라고 적었어요. 슈페리오리라 읽으셔도 되고 어떻게 읽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신이라는 설정은 없었던 시기여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번 편에서는 원작대로만 이야기를 진행을 할게요. 즉 이제 빛의 기사라는 이 타이틀에서 지칭하는 기사는 바로 이 나이트 스페리오르 드래곤 바로 이 나이트 건담과 버셜 라이트 건담과 네오 블랙 드래곤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 이 형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이때만 해도
이제 모든 시련을 넘어서 진정한 용사로 각성했을 때 신에게 인정받아서 저런 황금의 기사의 모습이 된다라고 아마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트 스페리오르 드래곤이 나타나게 되고요. 나이트 스페리오르 드래곤은 바로 이렇게 삼두룡의 형태로 변형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페리올 드래곤은 이제 방패를 얼굴에 끼면 이제 얼굴이 머리 하나가 되고 양쪽 어깨에 용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용머리가 3개가 됩니다. 왜 삼두룡 인간은 나중에 모티브 얘기할 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삼두룡으로 변하여서 지크지온에게 날아들게 되고 그리고 그 강대한 힘으로 강대한 힘으로 여기는 뭐 HP 15,000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뭐 이래저래 계산을 하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지크지온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지크지온은 강력했지만 뭐 선택받은 용자 앞에서는 뭐 어쩔 도리가 없죠. 한 방에 콱 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마침내 지크지온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지크지온이 쓰러지자 그간 지크지온의 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었던 이 무화계도 실제로 이 무화계란 차원은 지크지온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원이었기 때문에 함께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그 과정에서 지온족들도 많이 죽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이 나이트 스페리올 드래곤과 알가스 기사단은 무화계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함께 무화계 속에서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 시점에서 알가스 기사단은 사망 처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죽고 다만 나이트 스페리올 드래곤은 무화계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라크로아 왕성에서 차원의 문을 통해 지켜보고 있던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이제 튕겨서 나온 샤아도 여기 있죠. 이제 고양이 귀가 없어요. 지크지온이 쓰러졌기 때문에. 이들 지켜보던 자들 앞에 갑자기 별 하나가 나타나더니 이 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밤하늘로 슉 올라가는 겁니다. 이 별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이 별은 마치 맨 처음 라크로의 용사편 처음에 얘기했었던 프라우 공주가 나이트 건담을 만날 때 보았던 유성,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을 보고 그걸 보고 싶어 나갔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번엔 반대로 그 별이 하늘 위로 쫙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프라우 공주는 이 날아가는 별을 보며 저건 자신의 사명, 이 세계를 구해준다는 용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나이트 건담일 것이라며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을 예감하고는 눈물을 훔칩니다. 작품적으로 보면 프라우 공주가 나이트 건담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마음을 두고 자기를 계속 구해주고 도와줬던 이 용사한테 마음을 줬던 것 같고 실제로 나이트 건담도 프라우 공주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 묘사가 몇 번 있습니다만 이제 결국 용사는 떠나갔고 이제 프라우 공주는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용사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이제 이 스타드카 월드에 지크지온이란 거대한 악을 해치워주고 평화를 돌려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스타드카 월드의 위기에서 호련히 나타나 어둠의 황제 지크지온을 쓰러뜨린 나이트 건담 그리고 사탄 건담과 함께했던 나이트 슈페리올 드래곤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네,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이 지크지온 편 4부작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스페리올 드래곤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사라지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네, 이렇게 SD 건담 외전 지크지온 편 1부부터 4부까지 라크로아의 용사, 전설의 거인, 알가스 기사, 그리고 빛의 기사까지 왔던 이 모든 얘기는 이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D 건담 외전 지크지온 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나이트 스페리올 드래곤이 탄생을 하고 이제 많은 이 라크로아의 이야기들 이걸로 이제 끝나지 않고 이 인기에 힘입어서 이후에 계속해서 SD 건담 외전이 이어가게 되는 기반이 여기서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4부로 이야기를 압축하면서 중간중간 하지 않은 얘기들이 있고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왜 그 캐릭터 안 나오지? 뭐 이런 캐릭터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 전국전 편 때도 그랬지만 여기서 끝이지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강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지크지온 편 이야기 준비해서 2021년에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합니다. 아무로는 도대체 어떻게 나이트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샤아는 왜 지크지온을 해치우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나이트 건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탄 건담은 도대체 어떻게 부활했을까요? 그리고 용사 건담이란 도대체 뭐죠? 또한 지크지온 편에 등장하는 몬스터들 제가 다 살펴본 게 아니거든요. 한번 쭉 도감으로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코믹월드에 비비전살 구입하시면 거기에도 나이트 건담이 있는데 그 나이트 건담과 지금까지 얘기한 나이트 건담이 다른 캐릭터라고? 라는 이야기까지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지크지온 편 뒷이야기들 준비해서 여러분들 2021년 지크지온 편 못다한 이야기 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또 추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재밌는 이야기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지금까지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텀이었습니다. 오늘도 볼커스텀의 라이브 SD 강좌 들어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강의는. 네.